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8일 오전 11시 반입니다. 중앙일보에 이 믿기지 않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목이 문도 자제했는데,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자제했는데 거침없는 김정숙 여사 교황의 종전선언 부탁. 교황님을 만나 뵙고 종전선언 지지와 평양 방문을 부탁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 세계 여러 나라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이게 대통령 부인의 입에서 나올 이야기입니까? 더구나 이 종전선언은 지금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선언과 교황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교황이 6.25 참전할 때 바티칸에서 무슨 군대를 보낸 게 있습니까? 더구나 종전선언을 하려면은 전쟁을 일으킨 김정은 세력이 사과 배상해야죠. 그리고 국군포로 보내줘야죠. 그게 종전선언입니다. 전쟁을 끝내겠다는 선언을 하려면은 전쟁의 책임 문제를 확실히 해야죠. 그냥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300만이 죽었는데 그 전쟁으로. 그리고 전쟁 범죄자는 김일성인데, 그런데 대통령 부인이 나서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니면은 요게 바로 국정농단입니다. 국정농단은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 뭐 연설문을 봐줬다, 그게 아닙니다. 외교 아닙니까? 외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대북 안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남편보다 앞서가는 말을 하고 다니면은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과 국격은 어디로 갑니까? 문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 동행한 김 여사는 지난달 30일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의 배우자 모임에서 미국의 질 바이든 여사부터 찾았답니다. 그리고는 평화를 위한 여정에 한미가 함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지지가 필요하다라고 했고, 이탈리아의 마리아 세레넬라 카펠로 여사에게는 교황에게 방북과 함께 종전선언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만찬에서 뵙게 될 남편 드라기 총리에게도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EU 상임의장의 배우자인 아멜리 데르보드랑 기행 여사에게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멈추거나 두려워 말라고 했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비공개 대화 내용을 또 공개적으로 털어놓았다는 겁니다. 극도로 민감한 안보 사안에 대해 김 여사가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간 것과 달리 문 대통령은 순방 내내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최대한 말을 아꼈다고 했습니다. 중앙일보 기자가 쓴 내용입니다. 문 대통령은 7박 9일간 다자 양자회담을 비롯한 공식 일정 33개를 소화를 했는데, 군사분계선 철조망을 활용한 평화의 십자가 전시회 때 국내 인사들입니다. 종전선언을 형상화해 고맙다는 인사를 건넨 것을 제외하고는 순방 내내 한 번도 종전선언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도 안보와 관련해서는 원론적 발언만을 소개했습니다. 종전선언을 꺼냈다가는 왕따 당한다는 걸 알았죠. 거기 가면은. 교황 방북에 대해서도 방북을 요청한 사실만 알렸을 뿐 구체적 대화 내용은 제한적으로만 공개를 했는데, 이 김 여사는 교황에 대한 종전선언 지지 요청 등 아주 민감한 발언을 했는데, 이런 내용은 청와대가 공개한 내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교황 면담 직후 청와대는 공식 브리핑에서 종전선언이 논의됐다는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다고 했는데, 김정숙 씨는 들었다는 이야기죠. 청와대 관계자들은 종전선언은 핵심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이 있고 작은 오해도 민감하게 확대될 수 있다. 교황의 방북도
북한과 교황청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답니다. 이런 사안이 김 여사를 통해 돌발적으로 공개된 것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라고만 했습니다. 특히 교황의 방북과 관련해서는 이 김정숙 씨뿐 아니라 청와대 대변인이 지금 구설수에 올라 있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순방 중이든 대통령이 순방 중이든 지난 2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가지고 교황님이 아르헨티나 따뜻한 나라 출신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움직이기 어렵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문 대통령이 기대하는 교황의 방북에 찬물을 끼얹은 이야기이자 추운 날씨 때문에 못 간다고 해서 세계적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다음날 미국의 소리 방송은 아르헨티나는 박경미 대변인의 묘사처럼 항상 따뜻한 나라가 아니라 일부 지역은 혹한 피해를 입을 정도로 기온이 떨어진다. 교황의 방북을 가로막는 요일은 날씨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게 워싱턴의 중평이라고 점잖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VOA는 또 아르헨티나 스키 리조트는 영하 25.4도를 기록한다. 그리고 일본 문제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기시다 후미오 신임 일본 총리와 처음으로 만날 것을 기대했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일 감정을 조장한다고 해석될 만한 언급 자체를 피했는데 김정숙 씨는 지난 3일 헝가리 국가기록원을 방문하여 지금의 동해를 소동해라고 표기한 고지도를 전달받아 조선의 위치를 직접 찾아본 뒤 한국은 여기 한국이 있네요 라고 웃음을 지었답니다. 쓸데없이 일본을 자극하는 행동을 했다, 이런 뉘앙스의 보도입니다. 김 여사는 또 1902년 고종을 알련했던 헝가리 신부 버이 삐테르의 일기와 저서를 낭독한 뒤 그 어떤 무력과 가혹함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더욱 강하게 저항하는 조선인들의 고귀한 자존심이 기록되었다고 강조를 했네요. 그런데 하나 이해 안 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왜 딸을, 이렇게 반일 감정이 충만한 김정숙 씨는 왜 딸을 하필 일본의 극우대학 국사관 대학에 편입시켰습니까? 그 국사관 대학을 만든 사람들은 조선 침략 인맥을 이어가는 집단이 만든 대학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김정숙 씨를 토착 왜구라고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